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37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활동가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입니다. 네. 노는 날, 저에게 노는 날. 국가적으로는 개천절. 네. 개천절이 뭐 하는 날인가요? 하늘이 열린 날.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린 날입니까? 자, 우리 개천절 특집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시켰는데 왜 시켰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뭘 시켰다는 거예요, 보구 씨? 네, 시민방송심의위원회의 실제 방심위 심의 결과를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종합을 해드린다. 그래서 저번엔 결과만 소개해드리고 아마 하나 정도의 심의 결과, 심의 사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해드린다. 방심위 심의 결과가 얼마나 부실한지. 네. 예. 자, 우리가 지금 19차까지 안건이 나온 거죠. 예, 19차는 방송 시각 기준으로는 네. 그러니까 수요일 기준으로는 아직 이날 올라와서 10월 3일 날 상정이 돼서 심의가 진행 중인 거고요. 네. 예, 18차까지 심의 결과가 나왔고 시민들의 네. 이 중에서 8개의 실제 방심위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을 해보자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했던 안건들, 저는 이 주옥 같은 안건들을 일단은 쭉쭉 한번 평균을 통계를 좀 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우리가 지금 낸 안건이 19차 빼고 18차까지만 얘기를 했을 때 예. 대부분이 종편이에요. 종편 3사. 이거 우리가 일부러 이런 건 아니야. 사실 우리도 KBS, MBC에서 나쁜 게 있었으면 올리려고 생각하거든요, 늘. 근데 어쩌다 보니 지금 전부 다 종편 3사고 그중에서 MB에는 하나밖에 없네. 그죠? 하나밖에 없어요. 네. 예. 타살설. 그 채널 노회찬 의원, 고 노회찬 의원. 예. 그리고 채널 A가 5개입니다. 5개. 예, 이제 나머지는 12개가 모두 TV조선, 이제 대부분이 이제 TV조선이라는 얘기고, 네. 그만큼 TV조선이 최근에 과거로 회귀한 모습, 과거로 회귀한다고 해서 최근과 특히 다를 바는 없습니다만. 하던 대로 하고 있죠. 예, 그런 모습이고, 약간 예외가 있다면 14차 안건 같은 경우가 TV조선 채널이 MBN 3사의 보도를 한꺼번에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안건을 올렸을 때 우리에게 우리 시민방심위에 참여해 주신 분이 몇 명이나 되나 요거를 또 봤네요. 평균 1967명이 심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18개 안건에 35,403명 연인원 이렇게 참여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건당 1,967명이니까 거의 2,000명,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네. 사실 18개 안건에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가지고 뭔가 심의를 해주고 방송을 보고 심의 규정을 읽고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예, 2,000명이나 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네. 주기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안건 중에서 대부분이 99%가 법정 제재를 지금 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18개 안건에 대해서. 네. 행정지도는 213명, 문제없으면 47명. 상당히 미미하죠. 네. 그래서 사실 시민들의 심의 수준이 제재 수준이 어느 정도였느냐,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무겁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가벼웠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행정지도와 법정제재의 비중을 따져보는 건 의미가 없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법정제재니까. 네. 그나마 행정지도 및 문제없음이 좀 많은 안건이 무엇이냐. 그게 그나마 숫자가 좀 많으면 그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그래도 좀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이겠죠. 네. 네. 그래서 그걸 비교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심의 결과가 가벼웠던 것은 3차 안건이었던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5월 31일 방송. 뭔지 기억을 아실 텐데. 김정은 헤어스타일은 검정 전화기. 예. 이게 이제 그 국제 이발사 협회라는 트위터의 사진을 근거로 보도한, 심지어는 그 트위터 사진을 근거로 보도한 조선일보 보도를 그대로 베낀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실한 근거, 그러니까 근거가 부실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선정적이고 가벼운 보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가 5월 31일이면 북미 회담 및 남북 정상회담 사이거든요. 보도라고 하기엔 좀 질이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저널리즘이에요. 그런 거를 그렇죠. 근거로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왜 그렇게 하지? 네.
이 미국의 국제이발사협회라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 김정은이 하도 이제 유행이 되다 보니까 뭐 말이 나오다 보니까 특이한 김정은 헤어스타일 4단계 연출 방법이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머리 스타일을 다른 또 별명을 부르고 있는데 혹시 이현정 의원 어떤 머리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게 뭐 무슨 검정 전화기 머리라고. 네. 그런데 이 검정 전화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전화기가 이게 뭐 돌리는 전화기 있어요. 네, 아주 드는 전화기였는데 네, 네. 그 머리 모양하고 이제 그 모양하고 이 모양입니다. 네, 이 모양. 비슷하다 해서 이제 저는 옛날에 이제 다이얼 돌리는 그런 머리였는데 예. 사실 이제 이게 김정은 머리가 원래 이제 세계에 알려지면서 그 대영호공사 같은 경우는 영국에 있었잖아요. 네. 당시 영국의 한 미장원에서 이제 이 김정은 머리 사진을 이제 내걸면서 이런 머리를 한다라고 이제 붙여놔서 그때 대사관에서 다 동원이 돼서 바로 협박도 하고. 예. 태영호공사 같은 그렇죠. 거죠. 그 이야기 했죠. 본인이 직접 했다 그랬죠. 네, 빨리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근데 그거가 기각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이게 시민들도 이거 가볍게 보셨어요. 행정지도가 무려 70명이나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없음도 2분이 계셨고, 그래서 행정지도 플러스 문제없음이 72명. 이게 이제 다른 안건들에 비하면은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그 다음으로 그나마 행정지도 문제없음이 많은 게 이제 25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만큼 시민들도 가볍게 봤다. 그런데 실제로 방심위도 이걸 기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각을 했는데 이걸 기각한 근거가 진짜 기가 막혀요. 궁금하다. 방심위가 저는 이런 거 처음 봤는데 방심위가 이 보도에 출처를 직접 찾아줬어요. 바버 뉴스라는 트위터 계정에 들어가면 2014년 3월에 실제로 김정은 머리 스타일이라는 사진이 있다. 이렇게 출처가 발견되니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리고 이제 방심위가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늘 기각할 때마다 쓰는 똑같은 반복되는 멘트가 있어요. 이미 타 매체에서도 보도했다랑 출연자의 개인 견해다. 그렇죠. 이걸 종합하면 뭐냐? 출연자 개인이 타 매체에서 이미 보도한 걸 얘기하면 가짜 뉴스를 말해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저희가 똑같이 국제이발사협회 바버 뉴스라는 트위터 계정을 안 찾아본 게 아니에요. 찾아봤어요. 근데 없더라고. 우리가 3,000개를 다 뒤졌는데 그 사진이 없길래 우리가 따로 찾아봤더니 이게 뭐 이제 캐나다의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도 이 사진을 보도하고 그래서 2014년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아니 기본적으로 트위터 사진을 보도하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출처가 이렇게 불분명한데 이런 걸 보도하면 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민원을 제기했던 것인데 트위터 계정을 찾아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을 한 겁니다. 대단한 방식인데. 그러니까 트위터로 보도하면 안 된다는 어떤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방심위가 이렇게 보도 출처를 찾은 사례를 처음 봤어요. 3년 동안 시민 들으면서. 심지어는 방심위가 우리가 민원을 내면은요, 그 민원에 대해서 출처가 없다고 출처를 찾아놓으라고 얘기할 때도 있었거든요. 우리한테 물어볼 경우가 있어요. 예. 진짜. 이거 어떻게 찾으실 자기네들이 거예요? 조사해야 되는데 사실 저게 맞아 조사해야 되는 게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니네가 좀 조사해줘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기각을 하기 위해서 이걸 찾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찾았다는 거잖아요. TV조선 거를. 네. 야, 예. 참.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TV조선 이거 방송할 당시에 마치 최근에 국제이발사협회라는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 김정은 머리 스타일을 발표한 것처럼 보도했거든요. 그렇죠. 국제이발사협회가 김정은 머리 만들기를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최근인 것처럼 했다는 점. 국제이발사협회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 이 두 개가 다 문제가 돼서 저희가 다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방심위가 이걸 찾았더니 야 찾았어 2014년 자료네 그럼 더 문제를 느꼈어야 돼요. 2014년 자료인데 왜 이렇게 이제 와서 뭐 2018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옛날 4년 전 사진을 갖다 쓴 거 아니에요 트위터를. 그럼 더 문제의식을 느껴야 되는데 2014년에 사진이 발견되니 문제없다.
대단합니다 정말. 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그 근거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허접한 그런 외국에서 옛날에 예전 2014년에 몇 년 전이잖아요. 4년 전에 나왔던 그런 놀리는 글과 그때 정세에는 그런 것들이 뭐 있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정말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어떤 미국 내의 그 놀리는 분위기 서로 싸웠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실 김정은 위원장 헤어스타일하고 맞지도 않아. 그 놀리는 그게 머리가 바뀌었잖아요, 약간. 그런데 그거를 마치 요즘 나온 것처럼 이렇게 울거먹고 있고 그리고 그 국제 이발사 협회라는 게 대단한 이발사 협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했잖아요. 보스턴 지역에 사는 이발사들의 모임인데 그러니까. 이름이 국제잖아. 그냥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다 근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허접하다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허접한 내용을 대단한 뉴스인 양 전한 TV조선의 과장이 문제라고 생각한 건데 이거를 논의조차 안 하고 기각시켜버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그걸 찾았는데 사실 그걸 찾았다는 거는 기각을 하는 사유에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찾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찾은 다음에 오히려 더 문제의식을 느꼈어야 된다니까요. 네. 이거 별거 아니네 트위터. 그리고 4년 전 자료네. 그럼 이렇게 방송하면 안 되지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네. 자, 그 반대로 시민들의 제재 수준이 그럼 가장 높았던 건 뭐냐?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행정지도 및 문제없음이 거의 없었던 사례가 있었던 거죠. 네. 행정지도 딱 한 명, 문제없음 딱 한 명이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7차 건이었던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6월 7일 플러스 TV조선 결정 2018 6월 13일 방송. 이게 뭐냐? 김정은 암살을 기도한 방송입니다. 김미선 앵커가 활약이 아주 두드러졌던. 네. 김미선 앵커에서 안 나와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전용차인 비스트를 이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폭살 또는 독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센토사 섬에 있는 그게 이제 싱가포르니까요. 네. 북미회담 장소가 거기 있는 센토사 섬 케이블카에 타면 저격수가 암살할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비행기도 못합니까? 막 이러면서 비아냥댔던 실제로는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네. 근데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비행기도 못하고 저렇게. 지금 그 싱가포르라는 위치가 말레이시아의 끝에 이렇게 있는 섬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어떤 나라냐면 김정남이 암살된 곳이잖아요. 붙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그런 지역으로 가는 상황인데 그것도 혹시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지 않을까 우려가. 오히려 저게 센토사 섬. 그 둘만의 미팅 장소로 들어갈 수 있는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저기 스나이퍼가 탄다면 총으로 이렇게 저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운행을 하지 않죠. 이제 운행 자체를 안 할 거고 다리를 막을 거고 우리. 전 좀 눈길 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정일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임했을까?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굉장히 불안해했었고 그 비스트를 보여주면서 트럼프가 당신 타봐라고 했는데 탔을 때 뭐 폭탄이 터질 걸 우려했는지 결코 타지 않았거든요. 자존심이겠죠. 절대 트럼프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을 믿을 리가 없습니다. 비슷해 왜 안 타죠? 타보면 되는데. 무섭나요? 그래도 그 안에 독이라도 묻었을지. 그러니까 아니 문 닫았을 때 퍼져버릴 걸 생각했어요. 설마 터뜨리게 하겠습니까만 아무튼 독이라도 묻혀서 며칠 후에 자기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있을 수 있겠죠. VX 같은. 아무튼간에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객관성이고 뭐고 도대체 이게 방송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굉장히 저급한. 그렇죠. 이 근거고 뭐고 필요 없는 발언들이에요. 왜냐하면 완전 그냥 자기의 희망상 막 수다로 떨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주 질이 낮은. 굉장히 위험한 방송인데 그래서 시민들도 단 2명만 이 행정지도나 문제없음 의견을 내신 것이죠. 심지어 그 선거 방송 아닙니까? 결정 2018은 6.13 지방선거 개표 방송이에요. 더 놀라운 점이죠. 참, 그런데 진짜. 이것이 기각이 됐다. 이것도 기각됐어요. 이게 야, 진짜 기가 대박이다. 막히네. 진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유심위원회 진짜 너무 이거 왜 심란하다. 기각해요? 시민가 이걸 기각한다는 거는 이거 솔직히 말하면 미국 정부에 일러야 돼. 와 이거 대박이다. 왜 일러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북미회담에서 폭살 또는 암살시킨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이거를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일러야 돼. 진짜 왜? 트럼프 차에 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겁을 주던 이거를 다 기각을 왜 기각했어요? 자, 기각 사유가 늘 똑같아요. 탐해체가 보도했다. 이거를 출연자 개인 사유다. 이런 걱정은 자, 이 탐해체에서 보세요. 제가 암살설은 있었다.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방심위가 기각한 사유가 3가지입니다. 첫째, 김정은이 부재할 시에 평양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김정은의 신변 안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외신에서도 보도가 됐다. 두 번째, 출연자 일부가 암살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언급을 했다. 세 번째,
북미 간 신뢰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온 출연자 개인의 견해다. 자, 이거 다 반박할 수 있는데 김정은 부재 시 평양 쿠데타 가능성 및 신변 안전 문제를 외신이 보도했다 칩시다. 그런 외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전용차를 이용해서 김정은을 폭살 또는 암살, 독살할 것이라는 가능성까지 보도한 적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방심이가. 아니 아까 김정은 머리 스타일은 춘천 열심히 찾아놓고 이건 왜 안 찾아줘요? 그잖아요. 외신 보도했다 그러면 그것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일일이 반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진짜 방심이는 TV조선을 봐주기 위해서 뭐든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 방심이는 기다릴 게 없. 출연자가 암살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거 우리가 민원 넣으면서 썼어요. 출연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린 뭐라고 썼느냐면은 출연자도 이러는데 진행자가 나서서 암살 가능성을 주도하고 있다. 진행자가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민원에다 썼다고요. 왜 거기 답변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냐고. 출연자가 암살 가능성이 낮다는 거 우리도 안다고요. 진행자가 문제라는 거지. 세 번째, 다양한 뭐 개인의 견해다. 알겠다고요. 다양한 개인의 견해가 아니에요. 김미선, 이상목 막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진행자가 그러고 있는데 무슨 다양한 개인의 견해가 여기 지금 할 말입니까 지금? 방심이가 참 다양하네요. 네. 아무튼간에 네.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 방송이 우리 모든 방심이 그러니까 모든 시민의 의견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중징계를 줘야 된다고 그리고 문제 없음이 가장 안 나온 방송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기각이 돼 버리는 사실 이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이 시방 그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용이 없네. 예, 이거 우리가 이렇게 세게 국민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줬는데 개무시를 지금 당한 거죠. 오히려 엿먹어보라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너네가 가장 세게 한 걸 하든지 말든지 가장 세게 한 걸 기각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건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재심을 넣어야 되나. 제가 저번에 우리가 심의위원회 그 시민방심위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민원연 포럼으로 이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기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기각하면서 이 기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유가 그러니까 그 절차가 무엇이냐를 막 알아보면서 그때 이제 한 위원이 장나균 전 상임위원이죠. 그분 말이 이 기각이 주로 이제 방송 소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이걸 번복할 수 있다. 기각됐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심의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과 강상현 위원장과 방송 소위가 아닌 다른 2명의 위원이 동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살려서 다시 심의를 하자라고 의견을 내면 다시 심의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 심의에서 기각이 된 게 뭐 280건인가 뭐 엄청났잖아요. 그 기각된 것 중에서 센 것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과 그다음에 이번 시민방심위에 낸 안건 중에서 기각된 게 지금 벌써 3개인가? 4개가 기각됐어요. 시민방심위 안건이. 8개밖에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중 절반이 기각된 거예요. 4개가 기각됐는데 그중에 최소한 좀 전에 말한 이 내용은 이거는 뭐 다시 재심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검토 중에 있고요. 이거를 또 저희가 백보양보해서 저희 생각은 모두 다 재심 신청하고 싶지만 많은 우리 민원연 정책위원들과 그다음에 외부 위원들에게 의견서를 받으려고 해요. 당신도 이게 기각될 만한 사안이라고 보느냐라고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뭐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 다른 위원들한테. 네. 사실 저는 뭐 이제 재심 신청 한다고 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시민 여러분들이 주신 이 시방위 안건 중에 2개를 또 추려가지고 거기에 이 암살 대담이 들어갑니다. 네. 재심 대상 후보에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소용없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재심 안 할 거예요. 이거는 해봤자 똑같다. 소용없고 재심해봤자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 TV조선 이 정도로 방송하는데 이게 다 기각이 되잖아요. 다른 방송국들이 반대로 이 정도로 방송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궁금해지는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TV조선은 무조건 지금 뭐 자유한국당 옹호하고 김정은 싫어하고 뭐 이런 식의 일본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 일본 좋아하고 그렇게 반대되는 방송에 대해서는 진짜 이 정도로 희화하거나 뭐 암살이라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건가든 이 정도로 하는 방송 없죠. 없는데 저는 시범 삼아서 누군가 해보면 이것도 기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방심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 그래서 저도 우리 민원연이 사업 방향을 좀 바꿔야 돼요. 이렇게 뭐 방심이 시방이 이런 거 좋습니다만은 시방이 결과가 나온 거를 지금 우리가
실제 방심 위원들한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종편에 보내줘야 돼. 종편에 보내주면서 야 이렇게 방송해도 된다.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까지 방송해도 기각된다. 그러니까 모든 방송국에 보내줘요. 그렇죠. 문제 없다. MBC, JTBC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문제 없으니까 SBS 다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마음 놓고 하시라. 더 재밌게 해라 방송. 아주 자극적으로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방심이가 원하는 게 그건 것 같으니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례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각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약했던 것 하나, 가장 강했던 것 하나가 모두 기각됐죠. 그거를 말씀드렸고 이제 의견 제시가 나온 것과 기각이 나온 사례를 모두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의견 제시가 나온 게 3개입니다. 1차 안건이었던 TV조선의 세월호 리보는 나치다 윗별. 이건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견 제시가 나온 것이 10차 안건이었던 TV조선의 고 노회찬 의원 시신이송 생중계. 이것도 의견 제시 가장 가벼운 징계가 나왔는데 방심위에서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의 규정이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었죠. 이제 하나 남은 게 우리가 설명 안 드렸던 게 의견 제시 나온 것 중에 5차 안건인 TV조선 저녁 종합 뉴스에 5월 21일 보도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양심수가 아니다라는 보도입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을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자로 규정하면서 국제 앰네스티도 양심수로 보지 않았다고 보도한 사례예요. 그죠. 이게 의견 제시인데 이것도 좀 황당한 게 방심위가 이거 의견 제시 내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 대해 오인케할 소지가 있는 방송을 했다. 그러니까 특정인 한상균, 특정 단체 국제 앰네스티에 대해서 오인케할 방송을 했다. 당연하지. 그러면은 왜곡 또는 오보를 했다고 방심위가 인정한 거잖아요. 인정한 건데. 근데 결과는 의견 제시. 그러니까 그렇게 무거운 오해는 아닌가 봐요. 방심위가 보기에 그렇게 엄청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오해는 아닌 거야 이게. 그걸 참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썩 그것도 납득하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기각 사유 남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남은 기각 사유가 이제 2개 있습니다. 남은 기각 사유가 2개인데 하나는 뭐냐? 13차 안건이었던 채널A 정치데스크 8월 8일 방송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특검 소환 조사 받고 나오면서 기자가 특검이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김경수 지사가 유력한 증거? 그런 거 확보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더니 채널A가 이 방송에서 김경수가 유력한 증거를 알고 있다. 아주 난리를 친 방송이. 항상 황당한 관심법이죠.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이것도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자기네들 생각이야. 주관적인 생각. 아니 근데 진짜 TV조선 아까 암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쪽 사람들 되게 상상력이 중요한가 봐요. 되게 상상이 좋아야 돼 진짜. 그걸로 방송하는 거죠. 진짜. 기자들인데 이 방송도 문제가 이용환, 김민지, 조수진 이 세 사람은 채널A 동아일보 기자예요. 그리고 한 명 나온 패널이 안영환이에요. 이 정치데스크 방송이 안영환 아니면 전용 아니면 때론 둘 다 불러버려요. 자사기자 3명에다가. 이게 평평성 있는 방송이 되겠어요? 우리가 꾸준히 그렇게 민원을 넣고 있는데 방송을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그거는 이런 반구도 아니에요. 방심위가.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근거가 없이 막 자기네들 뇌내방상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근거랍시고 들이댄 게 조수진 기자가 내가 잘 아는 변호사한테 전화해봤는데 원래 그렇게 안 한대. 유력한 증거는 내놓지도 않는데. 카더라. 특검이 원래 유력한 증거 내놓지도 않는데 김경수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유력한 증거 아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가짜뉴스의 문법이에요. 딱 이렇게 방송하는 게. 야 내가 아는 변호사가 유력한 증거 아는 거래. 자, 이거에 대한 방심위의 기각사유 똑같아요. 탐해체 보도, 개인견해. 자, 뭐라 그랬냐면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타 언론에도 이런 유사한 보도가 나왔다. 출연자 개인의 비평이니 다양한 견해를 포용해야 된다. 의견이 다른데 나온 거는 진짜 다스베이다에서 내가 나가서 말한 거 빼고는 나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언을 그러니까 그 유력한 증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도대체 세상 어디에서 나왔어? 그래서 조중동에도 안 나왔는데. 저도 이번 보고서에 썼습니다. 타 언론 보도가 유사하다? 타 언론 보도가 이런 게 나온 게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까 김정은 머리 스타일 출처 찾아줬으니까 이것도 좀 찾아주세요. 우리가 못 찾겠으니까. 찾아서 반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없는데.
아니 그리고 진짜 이거랑 아까 그 김정은이 트럼프 차에 타면 암살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타냐 이런 건 다 언론에서 나오지 않은 완전 기발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기발한 걸 왜 쳐주질 않는 거야 방심위는. 좀 쳐서 이거를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기각이 말이 되냐고. 하기 싫은 거죠. 아 진짜 답답합니다. 자, 또 하나 기각된 것이 남은 게 육체안건 채널A의 뉴스탑10 6월 18일 방송. 이게 뭐냐면은 당시에 6월 18일 당시에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이 있었어요. 여기서 휴전선에서 상호적으로 좀 포 같은 거를 뒤로 빼기로 했습니다. 맞아. 그게 이제 또 3차 정상회담 이런 거 기점으로 또 확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죠 지금. 네. 요때 이제 그 합의 결과 가지고 채널A가 뭐라 그랬냐면은 남한만 무방비가 됐다. 그 이유가 뭐냐? 북한은 300mm 방사포 이런 거 다 배치해놨는데 300mm 방사포는 북한이 뒤로 빼도 부산까지 타격한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300mm 방사포는 휴전선 배치는커녕 실전 배치도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된 바가 없다기보다는 전문가와 언론마다 견해가 엇갈려요.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거야 아직.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확언하면서 단언하면서 보도하면 안 돼요. 한 명은 시사 프로그램이니까 한 명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근데 이거 타매체 보도 이런 거 보면 아직 이게 휴전선 배치는 잘 모른다. 우리가 확인해봐야 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확인을. 근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민원으로 넣었던 거죠. 그리고 남한만 무방비 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넣었던 건데 역시 기각사유는 똑같아요. 이날 방송에 출연한 국방 전문가의 개인 견해. 그리고 안보 위기 우려를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그런 전반적인 취지를 우리가 고려해줘야 된다. 아니 전반적인 취지가 지금 남한이 무방비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취지인지 난 잘 모르겠네. 그래서 방심위가 제시하는 기각 또는 경징계의 사유를 내가 납득해야 돼요. 그잖아요.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어느 정도는 납득해야 되는데 주구장창 개인 견해고 타매체 보도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복붙밖에 안 되는 거니까 방심위가 복붙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의 민원을 기각하면서. 근데 따지고 치면은 개인 의견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 그냥 개인 의견이지 그렇게 치면. 그래서 방심위의 일관적인 기조는 뭐냐? 보도 기능을 포함한 시사 프로그램에 개인이 나와서 타매체에 나온 가짜뉴스고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들 말이 저가 들은 얘기는 자기네들이 요즘 기각사유를 엄청 성의 있게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아까 그 헤어스타일 그거 출처 찾아준 거 아니에요? 트위터. 그리고 함부로 기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각사유가 이전과는 달라야 되잖아. 3기 때와는 다르게 좀 정말 성의 있게 복붙이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근데 복붙이 아니라고 해서 뭐가 다른가 생각해보면은 너무 근거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결국 개인견해요. 결국은. 네.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가 8개가 나왔는데 8개 중에서 4개가 기각이고 4개가 의견 제시 4개가 기각 맞습니다. 맞죠. 4개가 기각이고 3개가 의견 제시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만 주의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다들 아시는 풍계리 취재비 요구했다는 TV조선의 오보죠. 그러니까 기각 당한 것들도 지금 어처구니 없고 그나마 기각은 안 당해서 올라갔지만 의견 제시 지금 세월호 리본은 나치 다입별 이것도 의견 제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한상균 아까 말한 그 엠네스티 그것도 뭐 나쁘지만 의견 제시. 5인 케알 방송을 했지만 의견 제시. 네, 의견 제시 나오고. 기적의 논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 한번 얘기했지만은 노회찬 의원 그 앰뷸런스 그 시신 이송 생중계 이거 의견 제시 나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시방이 왜 하지 우리가? 나는 좀 약간 시민들한테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안해서 못하겠어요.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들어와서 이걸 읽고 해주는데 매주 2,000명씩 와가지고. 네, 이거 우리 의견이 완전히 개무시당하고 이 민원nhân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되겠습니까? 가가지고 이제부터는. 제가 미리 이거를 결정하는 날 있잖아요. 이날 방심이 하는 날 피켓을 만들어서 1인 시위나 해야 할까? 거기 가가지고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방심이 하는 날 니네가 들어가서 하는 이 회의는 지금 시민이 몇천 명이 참여해서 몇 명의 의견이 법정 제재를 주라고 경고한 바 내가 그런 의견을 낸 바 있다. 적용 조항은 이거다. 알고 들어가라라고 말해야 되나 이 심의위원들한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메일로 받아봤는데. 아니 메일로 받아보는 건 사후에 받거든요.
그래도 본인들이 심의하기 전엔 봤죠. 우리가 먼저 하니까. 그렇죠.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네. 근데 안 보죠. 안 읽어요. 메일을 열어보는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근데 저는 모든 것을 이렇게 문서로 이야기하고 문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막 만나서 뭐 막 친해지고 뭐 소통하고 이런 거 사실 이 소통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은 이렇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적으로 자꾸 소통하고 그렇죠. 이러는 게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이 위원들 다 아는 사람들이지만은 되도록이면은 그렇게 소통하면서 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공식적으로 이렇게 문서로 발표하면 본인들이 읽고 아 얘네가 이렇게 판단을 했구나 나는 이렇게 판단해야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심의 결과를 보면은 이제는 이제 공적이고 뭐고 간에 이제 아예 대놓고 무력 시위 우리도 시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이게 처장님 말씀 중에 진짜 저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느껴왔던 것이 지금 시민방심위가 한 4개월 했습니다. 5월 23일부터. 4개월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인원 35,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의견이 지금 통째로 계속 묵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굉장히 시민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다는 감정을 이미 저는 오래전부터 이 시민방심위 하면서 느꼈습니다. 한 10차 한 건 할 때 이미 느꼈어요.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게 시민들은 이렇게 품을 들여서 해주는데 이게 과연 지금 압박이 되고 있는 걸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수합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통계를 받아내고 보고서를 쓰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만은 뭔가 압박이 되게 더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면은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는 이걸 안 하는 거는 싫고요. 왜냐면은 이게 어찌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그래도 그 주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종편대찌 할 때는요. 사실은 종편대찌는 이게 좀 재미있고 섹시한 거 위주로만 그냥 주로 뽑았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웃긴 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막 종합해서 여러 건을 보여줬어요. 근데 요번에 이 시민방심위를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한 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센 거를 우리가 딱 잡아가지고 한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타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잖아요. 국민들께.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도 전에 종편대찌 나간 것보다는 분명히 이거를 의식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방심위가 이것을 정말 계속 이렇게 무시를 한다면 이제는 뭔가 이런 액션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무시하니까 그냥 안 할래. 그리고 안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종편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요. 약간 저희 종편팀이 약간 긴장한 게 지금 TV조선과 채널A가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패널 구성이 완전 옛날보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어요. 4대1, 3대1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방심위 하는 거 보고 딱 하는 거니까요. 진짜 약간 위기감을 느낍니다. 겨우겨우 우리가 종편 대치하고 막 1인 시위도 하고 그 종편 패널들 퇴출하라고 겨우겨우 해서 TV조선 재승인 탈락 위기까지 몰아서 겨우겨우 그 황장수 이런 사람들 몰아냈더니 이거를 방심위가 사실 지금 다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렇게 해도 제재 안 받으니까. 네, 심각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튼간에 저희가 좀 더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힘을 실어서 할 수 있을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거나 아니면 참여가 아니면은 이제 그 거리 캠페인이라도 해버릴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하면은 뭐 촛불 집회 같은 데 나가서 막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방식 아니면은 뭐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한 건 다스베이더밖에 없었던 게 이거는 공식적인 어떤 지상파나 이런 방송에서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사에서 어디에서도 이걸 하고 싶지 않아요. 방금 방송으로 해드린 보고서가 좀 깁니다만은 발표가 될 겁니다. 많이들 청취자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시고 방심위 항의 전화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민원연 이런 활동하고 있다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좀 속 터지네 그죠? 그 개천절날 속 터지는 방송을 여러분들이 듣게 또 되네요. 네. 오늘 저녁에 요 내용을 가지고 그 다스베이다 나가서 뭐 봉 씨처럼 저렇게 흥분하지 않고 짧게 핵심만 이번엔 좀 흥분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핵심만 아주 창피한 것 같아요. 다스베이다의 좋은 점은 처장님께서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말씀하셔도 옆에서 김어준 씨가 있는 흥분 없는 흥분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약간 균형감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목요일은요. 저희 원래 그 종편 이야기 털잖아요. 보금 씨와 같이 종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